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네, 반갑습니다. 원로원 수도원의 어른들께서 다 강령하시고 매주 법회에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뵙고 늘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맡은 바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은 저희가 대종사님 가신 날이 있는 6.1대제 또 6.25가 있기도 하는 추모 달인 것 같습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아픔을 겪고 또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의 염원이 어리고 그 기원의 힘이 뭉쳐서 2000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이 있었죠. 그날을 기억해 보시면 이제 곧 통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온 나라에 들썩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통일부 장관을 볼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됐는데 차담 중에 장관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은 과거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어렵게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일시에 다 허물어진 것 같은 그런 심경을 느끼고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 꽉 막힌 전국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수도에 정진하시는 수도자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늘 조속으로 기도를 하고 심고를 모시고 하지만 아직도 저희의 정성이 조금 더 모여져야 남북의 평화로운 교류와 통일의 희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는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의 정신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서로 믿음 속에서 어떤 협상들이 진행되고 할 수 있는데 요 근래 남북의 상황은 신뢰가 0이다 이렇게 장관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보사님께서 신년 본문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평등과 평화 세상을 염원하는 꿈과 기원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저희 모두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북에도 조금 전달이 되고 주변 국가의 정상들에게도 그 간절함이 좀 더 실답게 그렇게 가슴에 닿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6.25 또는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내용의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사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총부에 계시는 이제 어른들 또 교무님들 모두 다 관심 가지시는 게 원광대학교가 요즘 보건대학하고 원광대학교하고 통합을 했다는데 어때 잘 되고 있나 이제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간혹 사적으로 이렇게 뵈면 큰 문제 없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많이들 물으셔서 제가 길게는 설명 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가 통합을 해서 새로운 통합 원광대학교로 출범한 그 행정적인 출발은 연초에 이미 매듭이 다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학생 모집이 첫 번째 과제였는데 통합 이전보다 통합한 이후에 신입생 모집이 훨씬 잘 됐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도 대학의 브랜드 가치도 훨씬 상승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른들께서 조속으로 염원해 주시고 또 총부 대중들이 다 한마음으로 잘 되기를 마음 모아준 것에 그 배경이 되고 힘이 돼서 잘 대학에 근무하는 교역자들, 재가교도님들, 교직원 선생님들,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또 손잡아가고 해서 모든 게 다 순조롭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대학이 이제 3월 개교를 한 뒤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절차나 물리적인 조치들은 다 큰 뭐 어려움 없이 다 잘 됐는데 화학적 결합이 잘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심적인 그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1학기를 지나면 화학적 결합에 상당한 부분은 성공을 한다, 이렇게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이제 뒤에서 후원을 총장님이 일하시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탈 없이 지금 방학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그로컬 대학 이후에 포스트 그로컬 사업에 대한 비전과 꿈을 찾아가는 일이 시작이 됐고요. 새만금의 희소식이 이제 이렇게 그 소식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어른들께서 염원을 하셨던 새만금의 우리 도량이 좀 점지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68,000평 토지하고 저수지, 저류지라고 합니다. 5만 평 정도. 그래서 11만 평 정도의 땅을 30년간 무상으로 얻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바라는 거는 한 100만 평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이제 새만금에 분양하면 우리가 땅을 한 평씩이라도 사야 된다 하는 말씀 제가 학생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직 분양은 공식적으로 시작이 안 됐고요. 지금 하는 게 대개 농지의 경우에는 30년 무상임대 사업이 시작이 돼서 저희가 그 터를 조금 더 확보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병원이 직접 경영하는 법인사나 대학의 병원이 한방이 3개, 치과가 3개, 양방이 2개, 위탁병원 하나, 그래서 9개 병원을 경영을 하는데요. 뭐 늘 돈 번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또 이게 의료 사업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의 추구하는 목표는 교육의 성과, 얼마나 많은 의료인을 양성해내느냐에 있다 보니까 돈 버는 거는 늘 간당간당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흑자 기조를 회복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크게 걱정은 어른들께서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은 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야 걱정이 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니까. 왜냐하면 매번 그 결산서 받아보고 중간보고 받아보고 그러면 왜 손해봐, 이렇게 이제 병원장들께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도 극복할 만한 수준의 경영 상황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오랜 동안 3분병원이 제 성과를 기대치를 못 내서 지금 경영 혁신의 노력을 새 병원장이 들어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성공을 하면 수도권 병원으로서 기초적인 체력은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병원에서 이제 주로 하는 진료 영역이 심혈관, 갑자기 이게 이제 뇌졸중이 온다든지 이러면 큰 급성 질환이 돼서 그 분야에서 전국 랭킹의 상위권에 늘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치료가 병원에서 대학병원은 큰 영역인데요. 이제 전북대학에서 군산에 새 병원을 짓는다는 소식들 듣고 걱정들을 좀 하세요. 근데 저희가 그에 대한 대응의 노력으로 저희는 새로운 시스템의 암센터를 건립하겠다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성자 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하고
지금 무선 협상 대상자를 정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그 협상이 끝나면 저희 병원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암센터를 가지는 병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서해안 지역에 그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심 병원으로 모습이 다시 바뀔 겁니다. 비용은 좀 많이 드는데 감당할 만한 아이템이라 크게 그것도 염려 안 하셔도 병원 스스로 그 정도는 감당하고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해주시면 저희도 또 자신감 있게 학교와 병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 구성원들이 단합이 잘 되고 또 막 급하게 막 서둘고 그러지는 않지만 차분하게 잘 앞길을 향해서 실수 없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가 되면 학교의 거버넌스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기도들을 많이 해주셔서 새로운 대학의 리더십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구성원들이 선거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또 이사회에서 그분들 경영계획서를 놓고 논평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고, 또 총부의 또 승인을 받는 절차들이 순서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 새로운 이제 또 포스트 그로컬 시대를 준비하는 리더십이 준비가 될 거고, 그러면 향후 한 4년 동안 AI 시대의 새로운 논명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춘 대학으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내부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총부하고 대학은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늘 이제 서로 총부가 잘 되기를 교육자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의 근래 교화의 여러 가지 그 신장의 속도가 정체되어 있어서 염려들이 많으시지만, 대학에서도 대학 교당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그 종교교육을 강화하고 또 직접적인 교직원들, 학생들 교화에 담당하고 있는 교무님들을 중심으로 애를 쓰고 있으니까 격려의 말씀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유인물에도 간단히 그냥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깨침, 나름대로 작은 깨침이 있어서 인용을 해 놓았는데요. 연세대학교에 100세가 넘으신 교수님, 명예교수님 한 분 계신 건 온 국민이 잘 아시잖아요. 김영석 박사 이야기인데, 이분이 쓰신 책들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얻어서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사회에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높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정원 가꾸는 일에 진심이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곤에 계실 때나 대종사께서 익산에 터를 잡고 총부 도량을 가꾸실 때나, 이게 다 정원 가꾸시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총부에서도 성지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내용을 보면 다 정원 가꾸는 일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살면 그걸 동산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이제 정원, 줄여서 뭐 정원이다, 또는 가정집에서는 당연히 정원이라고 하고요. 근데 왜 정원을 가꾸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그래도 편안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좀 맑혀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도량으로 모여들게 되니까, 그래 교화를 위해서도 이 동산 가꾸기, 정원 가꾸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하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총부 정문을 이렇게 들어서면 교도님들도 와 계시는데 언제나 총부에 오면 총부가 참 아름답게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다. 그래서 더 순례길에 성스러운 어른들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대학도 이제 개교 유일학님 이래 조그만 오두막집부터 시작해서 80년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대학에서 월급 주는 사람만 해도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그 숫자를 되게 잘 알잖아요. 한 8,000명 됩니다. 그게 한 8,000명인데 그냥 월급을 시원찮게 주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런 고급 인력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인력을 한 8,000명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 도량이 온강대학교인데 그게 한 3, 40명 총부에서 모여서 대종사님 유시 이후에 정산종사께서 학교를 만드신 80년의 세월 동안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전체 이 온강학원 산하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식구들 숫자가 전체 합하면 대학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2만 명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네. 얼른 들어서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몇 년 근무를 했는데도 이름을 다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2만 명 얼굴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해마다 일정한 숫자로 물갈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화와 교육의 공간을 저희가 80년 동안 만들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그리고 학교에서 일생을 헌신하신 이제 숭산 총장님, 문산 아사님, 그 역대 총장님들을 비롯한 전무 출신들의 그 헌신의 노력이 모여져서 이런 기적과 같은 변화가 생겼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교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민족 종교, 단군교라든지 대순질이라든지 이런 소식도 어쩌다 한 편씩 듣게 되는데, 단군교 같은 경우는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참 열심히 했던,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 활동에 진심이었던 교단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홍익대학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홍익대학을 지키지 못하고 잃었습니다. 오늘날 단군교는 신종교를 연구하는 전문 그룹에서만 조금 이름을 알 정도로 희미해졌습니다. 그만큼 저희 선진들께서 교화를 하시고 교육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복지사업을 하시고 하는 일에 매우 성공적인 세월이 저희들이 지나온 역사이고 저희들이 일해온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서 변화의 발걸음을 조금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좀 투자도 하고 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 종보사님께서 지금 유럽 순방도 하시는 거라고 믿고 있고, 미국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에 근무하시는 이제 축산 종보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이 애쓰고 계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께서 이제 그 정의를 가꾸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에는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분별과 집착, 욕심을 비우고 놓고 나면 생명의 경이로움을 알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그런 안목이 트인다, 그런 메시지가 핵심 내용인데, 그 내용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 같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섭리를 이해하며 서두르지 않는다. 수도원 앞들에 가면 총부에서 제일 정성스럽게 가꾸어지는 화단,
정원들이 있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교정원 쪽에 근무하시는 젊은 교무님들께서도 산책길에 수도원 쪽에 한 번씩 가끔 돌아보세요. 어른들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정원을, 화단을 손질하고 계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속에는 기다림, 그리고 때에 맞춰서 공을 들이는 노력들이 함께 있는 거죠. 시간의 섭리를 이해하며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씀은 불교 용어로 바꾸면 정견을 하고 계시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갖고 그걸 늘 키워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단품 30장에 보면 공부나 사업이나 무슨 일이든지 허영심과 욕속심에 끌리지 말고 이소성대의 원칙에 따라 하라고 하는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간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고 철학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물을 너무 자주 준다든지, 빨리 키우고 싶어서 거름을 한 바가지를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작물이, 그 꽃이 제때 성장하거나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적당하니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시간의 섭리를 이해하고 정견을 하신 분들이 우리 삶을 갖고 가는 태도다. 나무 한 그루를 가꾸는 것이 정원사의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삶, 자기 주변의 가족들, 인연들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이 정원사의 삶이다 하는 지혜를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가치를 알아보는 섬세한 시선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작은 변화의 가치 속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안목이 트인 분이죠. 이런 분들은 그 마음에 자비심이 살아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할 때 관심 공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심 공부를 제일 잘하시는 보살이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음 보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천수 관세음 보살이라는 상징이 만 중생을 향한 관심이 매우 작은 데서부터 놓치지 않고 살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이 나는 거다 싶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스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담 진담 반 하면서 우리 중들은, 우리 스님들은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 좋으면 됩니다. 이렇게 툭 한 말씀을 이야기 중에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이 순간 오늘을 그걸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일이 있을까요? 오늘이 제일 행복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을 정말 귀하게 아는 그런 우리가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고 그래서 가서 열심히 다들 절에 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부처님께, 법신불께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법신불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매일의 일상의 작은 변화의 추이를 놓치지 않고 보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이제 재생의세의 소식을 저희가 유일왕님 그 개교식에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재생의세, 무아봉공, 이론세계 건설이 유일왕님의 설립
동기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김영섭 박사께서 세 번째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깊은 애정을 정원사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원은 비가 오고 나면 어떤가요? 비가 오고 나면 금방 풀이 한 자씩 이렇게 자라잖아요. 어디 다녀올 일이 있어서 교무님들께서 화단을 잘 가꾸시다가 한 일주일쯤 어디 좀 다녀오시고 나면 그냥 화단이 엉망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막 풀이 많이 자라 있고, 그게 이제 그걸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게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사랑이고 책임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원은 방치하는 순간 잡초가 우거지고 황폐해집니다. 저희 대학에도 보건대학 정문 들어가면서 왼평에 보면 낡은 집 하나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왜 남아 있냐면 거기 알박이 된 집입니다. 그게 저희가 살려고 그래도 2년이 아직 안 돼서 손을 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거기 안 사세요. 진즉에 다른 데 가서 사세요. 집만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궁금해서 지나가다 들어가 보거든요. 엉망진창입니다. 그게 사람이 손길이 한다니까요. 저희 대학에 정원 손질하는데 1년 내내 합니다. 그런데 한 절기만 손질을 안 해도 그 난리가 납니다. 나무들이 막 웃자라고 풀이 부성하고 그래요. 1년 내내 그걸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총부도 재무부장님 그 아침부터 늘 틈만 나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정원 관리를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게 생명을 대할 때는 재생의세의 정신이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요. 그런 노력을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라고 교육도 하고요. 물론 아직도 계속 챙기고 이야기해야 되기는 하지만 사람 마음이 3일간 놔두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3일 만에 한 번씩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재생의세의 정신을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온강학원의 개교 이념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넷째는 비움과 가꾸기의 균형을 아는 지혜가 있다 그러셨어요. 이제 저희 개송에도 구족하다 또는 구공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시잖아요. 비움이라고 하는 게 구공이라고 그러면 그 비움을 다 비워내고 나면 따라오는 게 자연이, 구족이 따라오는 게 삶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정원의 나무를 손질하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나무에 나무가지가 있어야 될 때 있고 비워야 될 때 비워야 바람이 치고 햇볕이 들고 그래서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깝다고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은요, 순집어주기를 안 하면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죠. 그게 무아봉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아봉공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게 되면 늘 비우게 되잖아요. 나를 먼저 비우지 않으면 봉공을 할 수가 없죠. 봉공을 하게 되면 자연히 구족한 삶이 되는 게 이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덕겸수 도의실천을 늘 학교에서 외치고 교육하는데 교수님들이 강의 시간에도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년이면 저희 대학에서 종교 관련 강좌를 듣고 가는 학생 수가 3만 한 4천, 연인원 3만 한 4, 5천 명 이렇게 됩니다. 온강학원 동산에, 온강동산에 들어오면 무조건 종교 강의는 한 강좌 이상씩 매년 다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노동의 신성함을 믿는 태도가 있다.
그래서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잘 지켜간다 했는데 이 말씀은 대종사님께서 영육상전하고 이사병행하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론세계 건설을 하라고 정산종사께서 유일학님 개교식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영육상전 이사병행하는 삶의 철학과 태도를 가진 인재들을 길러내라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가꿀 때 땀 흘리고 기다리고 할 때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해지듯이 우리 삶에서도 이 영육상전의 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영원성, 꿈을 가지고 다들 산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원은 왜 생기느냐 그러면 영원성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가 육도윤회를 하고 갔다가 또 온다는 믿음이 없으면 꿈이 미래를 대한 꿈이 지금과 같지 않겠죠. 우리가 언젠가는 갔다 오고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500생을 닦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500생보다 조금 더 닦으면 그러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그거는 영원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원을 세우고 오늘은 조금 힘들어도 또 정진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정원까지도 생각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싹 트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이제 윤회에 대한 믿음, 인과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기본으로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불보살들은 생명공동체에 늘 선한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 그리고 그 씨앗을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가꾸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사랑하고 가꾸는 사람들은 이런 여섯 가지 태도를 이제 제가 원광동산에서 일원동산에서 지속되고 그런 그 삶의 문화를 만들고 가꾸어 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보게 됐고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뀝니다. 앞으로 저는 한 10년쯤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AI 전공하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5년이 되면 세상이 확 바뀌어 있을 거랍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지금도 청년 실업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일터의 일자리 수가 3분의 2는 공중으로 날아갈 거다. 그러면 3분의 1만 남는답니다. 3분의 2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될까? 그걸 해결하는 게 지금 우리가 급하게 준비해야 될 정치 철학이고 사회 문화의 그 바뀜에 대한 준비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에서도 이제 포스트 그루컬이라고 하는 그 당면성이 그런 데에서 지금 촉구가 되고 있고 이번에 선거에 많은 분들이 새로 국가사회에 책임을 맡게 돼서 그분들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의세 모아봉공 이론세계 건설이라고 하는 유일학님 개교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데 저를 비롯해서 온강학원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들 그리고 신심 있는 교도님들 그리고 이제 막 발해드린 신입생에 이르기까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모으고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